저와 혼인해 주세요. 제발, 제가 첩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비 오는 밤 몰락한 양반과 규수가 주막 머슴에게 무릎을 꿇고 청혼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마을의 늙은 부자가 자신을 다섯째 첩으로 들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남자 도유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후 칼만 보면 손이 떨려 장작조차 제대로 패지 못하는 겁쟁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깨비 망근이라 불리는 흉악한 건달 두목이 마을까지 들어와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혼례 첫날 밤 망근 일당이 주막에 들이닥쳤고 신부는 끌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 떨리는 손으로 목검 하나를 집어든 겁쟁이 머슴이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왜 전쟁터에서 돌아온 후 칼을 잡을 수 없게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쟁의 상처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가 아내를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서는 조선시대 복수와 재기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복정골은 충청도 가은현 외곽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집들은 소박했지만 평화로웠어요. 마을 어귀에는 달골 주막이 있었습니다. 월선 할매가 운영하는 이 주막은 나그네들의 쉼터였죠. 주막 뒤편 장작더미 앞에서 한 사내가 도끼질을 하고 있었어요. 28살 도윤이었습니다. 휴, 휴.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도끼를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어요. 도끼는 나무에 제대로 박히지도 않고 튕겨나갔습니다. 에잇! 도윤은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오라버니, 또 그러고 있어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7살 복순이가 물동이를 이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 복순아. 도윤은 황급히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복순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오라버니, 힘이 그렇게 없으세요? 전 아무도 못 쪼개요? 미안하다. 오늘 좀 컨디션이. 복순이는 혀를 찼습니다. 할매가 또 뭐라 하시겠네. 오라버니, 장작은 제가 패놓을 테니 물이나 길어다 주세요. 고맙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복순이는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주막 안으로 들어가자 월선 할매가 화롯가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물 길어왔니? 예, 할매. 도윤은 물동이를 부엌에 내려놓았어요. 할매는 도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손이 또 떨리더냐? 예.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매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괜찮다. 천천히 하거라. 누가 뭐라 하나.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 내가 여기 온 지 벌써 3년이 넘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매의 따뜻한 말에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도윤은 예전에 군인이었어요. 북쪽 오랑캐와의 전쟁터에 나가 싸웠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 전쟁에서 도윤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동료들이 눈앞에서 쓰러지고 칼과 창이 난무하고 피가 강물처럼 흘렀어요. 어느 날 밤 도윤은 적군인 줄 알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던 어린 소년병이었죠. 그날 이후 도윤은 칼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도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고 두려웠어요.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다 복정골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월선 할매는 그런 도윤을 받아들여 주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머물 곳을 내어 주었습니다. 도윤아, 점심 손님들 올 시간이다. 상 좀 닦아라. 예, 할매. 도윤은 행주를 들고 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가 옆에서 그릇을 나르며 말했어요. 오라버니, 오늘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추망근이라는 건달이 이 근처로 온다던데요. 도깨비 망근이라고 부른대요.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건달? 네. 마을을 돌아다니며 돈을 뜯어가고 난동을 부린다던데. 무섭지 않으세요? 복순이의 물음에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다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선 할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자가 이리로 온다면 걱정이구나. 할매, 관아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복순이가 물었지만 할매는 고개를 저었어요. 관아? 현감 나으리가 뭘 하겠니? 힘 있는 자들 편만 들지. 할매의 말에 복순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주막 뒤편 작은 움막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거처였어요.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요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보따리를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는 낡은 목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목검을 꺼냈어요. 한때 그의 무기였던 것. 하지만 이제는 쥘 수조차 없는 것. 아?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며 목검을 다시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누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윤의 머릿속에는 악몽이 찾아왔어요. 도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전쟁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적이다. 적습이다. 함성이 울렸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 신음. 도윤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앞을 막는 적을 베어 넘기고 또 베었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살려주. 살려.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칼을 휘둘렀어요. 쾅! 칼이 무언가를 베는 느낌. 그리고 으악! 도윤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아! 아! 도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쪽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사과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정골에는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도깨비 망근이 이쪽으로 오고 있대. 정말? 옆 마을 죄다 털렸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얼굴로 수군거렸습니다. 도윤은 그 소문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월선 할매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혹시 모르니 주막 문단속 잘해두거라. 예, 할매. 도윤은 대답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복순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매, 정말 저 건달들이 오면 어떡해요? 걱정 마라. 우리가 조심하면 되지. 하지만 할매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한 여인이 주막에 들어왔어요. 창백한 얼굴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월선 할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게 안으로 들어오시게나. 여인은 힘없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상을 차려내어 주었어요. 여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복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근처 마을에서. 여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월선 할매가 따뜻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일단 드시게. 힘들었겠구만. 고맙습니다. 여인은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분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여인은 뒷방에서 쉬었고 도윤은 움막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도 도윤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며칠 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떨리던 그 손이 다시 한번 무언가를 지킬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이틀 후 복순이가 장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할매, 할매. 복순이는 숨을 헐떡이며 주막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월선 할매가 놀라 돌아봤어요. 왜 그러니, 복순아? 도깨비 망근이 정말로 왔대요. 복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도 장작을 패다 말고 주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오빠, 큰일 났어요. 추망근이라는 건달 두목이 옆 마을을 완전히 털어갔대요. 복순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가 말리다가 얻어맞았대요. 덩치가 장사 같고 얼굴에 큰 흉터가 있다던데. 진짜 무섭대요. 월선 할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자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냐? 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뜯는데요. 안 주면 매를 때리고 물건을 부순대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건달. 칼을 찬 건달이라면. 도윤의 머릿속에 전장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할매, 관아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매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관아? 이도영 현감이 뭘 하겠니? 그 양반은 백성보다 권세가 될 비위나 맞추는 사람이야. 하지만 소용없어. 우리끼리 조심하는 수밖에. 할매의 말에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사람들은 집문을 걸어 잠그고 귀한 물건은 숨겼습니다.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진사라는 부자 양반이 말을 타고 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 윤채아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복순이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매, 장진사가 채아 아가씨네 집에 갔어요. 장진사가? 무슨 일로? 할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잠시 후 채아네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어요. 절대 안 돼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장진사가 채아를 첩으로 들이려나 봐. 5째 첩이라던데. 빚이 많으니 어쩔 수 없지. 도윤은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첩이라니. 해질 무렵 장진사의 집 앞마당에서는 추악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채아는 초라한 집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앞에는 60줄의 장진사가 비단 도포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채아, 이것 보거라. 장진사는 낡은 장부를 펼쳐 보였어요. 내 집안이 나한테 진 빚이 은자 300냥이다. 이자까지 치면 400냥이 넘지. 채아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어찌 갚을 수 있겠느냐? 내 어미는 병들어 누워있고 너는 혼자 몸이니. 장진사가 비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내 호의로 말하는 것이다. 내가 내 첩이 되면 빚을 탕감해 주마.
어미 병 치료비도 대주고. 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뭐, 싫다고? 장진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럼 너희 모녀가 거리로 쫓겨나도 좋단 말이냐? 빚쟁이들이 들이닥쳐도?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진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사람? 빚쟁이 딸이 무슨 사람이냐? 그냥 감사히 여기고 따라오너라. 안 됩니다. 채아가 소리쳤습니다. 장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런 건방진 것이 좋아. 사흘 안에 답을 내놔라. 거절하면 너희 집을 당장 빼앗을 것이다. 장진사는 벌떡 일어서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채아는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어요. 어떡하지? 어떡해? 그날 밤 채아는 병든 어머니를 뒤로하고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저기, 할머님. 월선 할매는 채아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시오? 채아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매는 채아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복순이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도윤은 주막 뒤편에서 장작을 정리하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몰래 장작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채아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장진사의 5째 첩이 될 뻔했어요. 뭐라고? 월선 할매가 놀라 물었습니다. 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희 집안이 진 빚이 너무 많아서 장진사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저를 첩으로 드리겠다고. 그런 파렴치한 사흘 안에 대답하래요. 거절하면 저희 모녀를 거리로 내쫓겠다고. 채아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머니는 병들어 계시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할매는 채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장작더미 뒤에서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전장에서 칼을 잡던 그 손이 이제는 장작조차 제대로 쥘 수 없을 만큼 떨렸죠. 내가 저 아가씨를 지킬 수 있을까? 도윤의 가슴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미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처럼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려 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억눌렀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채아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혹시 이 마을에 장가 안 간 총각이 있나요? 응? 그게 무슨... 저는 차라리 아무나와 혼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미 혼인한 몸이라면 장진사도 어쩔 수 없을 테니까요. 월선 할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 그건 너무 성급한... 할머니, 방법이 없어요. 제가 첩이 되느니 차라리... 채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할매는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복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도윤 오라버니는요? 도윤이? 할매가 놀라 복순이를 쳐다봤습니다.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라버니는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에요. 채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할매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착한 사람이지. 하지만 사연이 있는 아이야. 사연이요? 예전에 전쟁터에 나갔다 왔단다. 그 이후로 손이 떨려서 칼을 잡지 못해. 채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전쟁 때문에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할매의 말에 채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채아는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도윤은 장작더미 뒤에서 빠져나와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 아가씨가 나와 혼인을 하겠다고?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겁쟁이인걸.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아는 결심한 얼굴로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주막 뒤편에서 물을 깃고 있었어요. 채아가 다가오자 도윤은 깜짝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기, 도윤 나으리시죠? 채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윤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라뇨. 저는 그냥 머슴입니다. 할머님께 들었어요. 나으리께서 장가를 아직 안 가셨다고. 도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만. 채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저와 혼인해 주시겠어요? 네. 도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채아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부탁드려요. 저는 장진사의 첩이 될 수 없어요. 차라리 잠깐만요. 그건 도윤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채아는 단호했어요. 나으리를 속일 생각은 없어요. 저는 나으리를 사랑하지 않고 나으리도 절 사랑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할게요.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제발. 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움막에서 혼자 고민했습니다. 혼인이라니. 도윤은 손바닥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이틀 후 비가 내렸습니다. 도윤은 처마 밑에 서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비를 맞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채아였습니다. 아가씨. 도윤은 황급히 달려가 채아를 처마 밑으로 끌어들였어요. 채아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채아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네. 장진사가 준 기한이 내일까지예요. 내일이면 저는. 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어요. 도윤 나으리. 아가씨. 일어나세요. 도윤은 황급히 채아를 일으키려 했지만 채아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나으리, 저와 혼인해 주세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채아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저를 지켜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이름이 첩으로 남지 않게 해주세요.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도 떨리고 겁도 많고. 괜찮아요. 채아가 말했습니다. 저도 빚쟁이 딸일 뿐이에요. 우리 서로 기대며 살면 안 될까요? 도윤은 채아의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떨리는 손도 봤어요. 두 사람 모두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윤이 작게 대답했어요. 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틀 후 달골 주막에서는 조촐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주막 안은 간소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귀한 음식도 없고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깨끗이 빠른 회색 한복을 입었어요. 정식 혼례복도 아니었고 갓도 없었습니다. 채아는 소박한 연한 분홍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도 족두리도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정갈했습니다. 월선 할매가 증인으로 서고 복순이와 몇몇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례가 진행됐어요. 큰 절 올리세요. 할매의 말에 도윤과 채아는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도윤의 손은 떨렸지만 절은 정중했어요. 복순이는 구석에서 눈물을 닦으며 지켜봤습니다. 오라버니, 행복하세요. 하지만 복순이의 가슴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어요. 이 혼례가 사랑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혼례가 끝나고 소박한 음식이 차려졌어요. 도윤과 채아는 나란히 앉아 술잔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야말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색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주막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여기가 달골 주막이냐? 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문 쪽을 돌아봤어요. 문 앞에는 거구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큰 칼자국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사나웠어요. 추망근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5명의 패거리가 따라 들어왔어요. 모두 흉악하게 생긴 건달들이었습니다. 오늘 혼례가 있다던데? 축하한다. 망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상 위에 놓인 음식을 집어들어 입에 넣었어요. 음식 맛 좋은데? 우리도 좀 먹어야지. 패거리들이 웃으며 음식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월선 할매가 앞으로 나섰어요. 당신들 뭐하는 짓들이오. 할멈은 가만 있어. 망근의 부하 하나가 할매를 밀쳤습니다. 할매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할매. 복순이가 달려가 할매를 부축했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굳었어요. 망근의 허리춤에 칼이 차 있었던 겁니다. 번쩍이는 칼날을 본 순간 도윤의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귀에서는 전장의 북소리가 울렸고 코끝에는 피냄새가 진동했어요. 안 돼. 또 도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온몸에서 땀이 흘렀고 다리에는 힘이 풀렸습니다. 채아가 도윤의 팔을 붙잡았지만 도윤은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는 채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 신랑 신부가 있네. 망근이 채아를 보며 눈을 빛냈어요. 니야, 신부가 꽤 예쁜데? 신랑 양반 부럽구만. 망근이 다가오자 채아는 도윤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리 가시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망근은 비웃었습니다. 뭐, 이 겁쟁이가 뭐라고? 망근은 도윤의 멱살을 잡아챘어요.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쿵! 망근은 도윤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여보, 채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미있네. 신혼 첫날에 이런 꼴을 보다니. 망근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패거리들도 따라 웃었어요. 도윤은 바닥에 엎드린 채 주먹을 쥐었습니다. 일어나야 해. 일어나서 싸워야 해.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은 떨렸고 다리는 풀렸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망근은 주막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주막 괜찮은데?
앞으로 우리가 자주 올 테니까 잘 대접해라. 알았지? 당신들 너무하시오. 월선 할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망근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너무해. 이것도 양반인 줄 알아. 다음에 오면 돈 내놔. 안 그러면. 망근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 주막을 박살낼 거야. 망근 일당은 웃으며 주막을 나갔습니다. 주막 안은 침묵에 잠겼어요. 도윤은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채아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복순이는 구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 월선 할매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례 첫날 밤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망근 일당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장터였습니다. 복정골 장터는 5일장이 서는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망근과 7명의 패거리가 장터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자, 여러분. 망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이 근처를 관리하는 추망근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 장터에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세금을 내야 해. 세금이라니요? 한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망근은 비웃었어요. 그래, 세금. 한 달에 은자 5냥씩. 5냥이나요? 그건 너무해. 그럼 장사 접어. 망근의 부하 하나가 그 상인의 좌판을 걷어찼습니다. 채소와 과일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상인은 무릎을 꿇고 물건을 주우려 했지만 망근의 부하가 그것마저 짓밟았습니다. 돈 안 낼 거면 이런 꼴 당해도 싸지. 다른 상인들은 벌벌 떨며 돈주머니를 꺼냈어요. 망근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래, 이렇게 순순히 내면 좋지.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70 중반의 박만수 옹이었어요. 그는 마을의 원로였습니다. 이보게들, 이게 무슨 짓인가? 만수옹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관할 사람도 아니고 무슨 권리로 백성들한테 돈을 뜯어가는가? 망근은 만수옹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권리, 이게 바로 권리야. 망근은 허리춤에 칼을 톡톡 두드렸어요. 힘이 곧 권리지. 늙으니 썩 물러나지 않으면 다칠 줄 알아. 나는 물러서지 않네. 만수옹은 떨리는 다리로 망근 앞에 섰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려면 먼저 이 늙은이를 넘어가게. 망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늙은이가 정말 죽고 싶나 보지? 죽어도 좋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아. 망근은 혀를 찼습니다. 좋아. 그럼 내 소원대로 해주마. 쿵. 망근의 주먹이 만수옹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망근은 만수옹을 발로 걷어찼어요. 1번, 2번. 만수옹은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피가 흘렀어요. 이게 거역한 대가야. 망근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망근 일당은 웃으며 장터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만수옹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누가 의원을 불러. 만수옹은 피를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어요. 도윤도 장터에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내가 나섰어야 했는데.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만수옹은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주막 뒷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앞에는 낡은 목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예전에 전쟁터에서 쓰던 것이었죠.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목검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굳어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어요. 목검을 휘둘러 보려 했지만 팔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도윤은 주저앉아 목검을 땅에 내려놓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별을 보며 고향을 그리워했었는데 이제는 그저 텅 빈 하늘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돌아보니 채아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채아는 조용히 다가와 도윤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채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예전에 전쟁터에 나갔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도윤은 놀라서 채아를 쳐다봤습니다. 할매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걸음걸이가, 눈빛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채아는 도윤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칼을 잡을 수 없어도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가씨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저는 겁쟁이에요. 채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겁쟁이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도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만수 할아버지가 쓰러지는 걸 저는 그냥 봤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아는 도윤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아픈 사람일 뿐이에요. 채아의 말에 도윤은 목이 메었습니다. 저기, 여보. 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사람을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웠다고요? 전쟁터에서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저는 적인 줄 알고 칼을 휘둘렀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적이 아니었어요. 길을 잃고 헤매던 어린 소년병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제 손으로.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채아는 조용히 도윤을 안았어요.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이후로 저는 칼을 잡을 수가 없어요. 칼만 보면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요. 도윤은 흐느꼈습니다. 저는 사람을 지킬 자격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채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일부러 베지 않았어요. 그건 전쟁이 만든 비극이에요. 하지만 여보, 들어봐요. 채아는 도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칼을 들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도망치지는 말아요. 여기 남아서 저와 함께 살아가요. 채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윤은 채아를 바라봤어요. 아내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도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이 작게 속삭였어요. 채아는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마을에는 더 나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진사가 망근과 손을 잡았다는 것이었어요. 장진사가 망근한테 돈을 주고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게 한대요. 복순이가 전해준 소문이었습니다. 그럼
망근이 장진사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장진사가 마을을 장악하려고. 월선 할매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악한 자들이 손을 잡으니 이젠 끝이 없겠구나.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움막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여전히 목검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도윤은 목검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미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만수홍이 쓰러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내가 나섰어야 했다. 내가 막았어야 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목검조차 제대로 쥘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는 목검을 꺼내 들었어요. 목검은 무겁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서는 청근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목검을 휘둘러 봤어요. 한 번, 두 번. 하지만 동작은 어설펐고 중심은 흔들렸습니다. 예전의 그가 아니었죠. 아? 도윤은 주저앉아 목검을 땅에 내려놓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돌아보니 월선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할매, 왜 이곳까지? 도윤아, 너도 잠을 못 이루는구나. 할매는 천천히 걸어와 도윤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할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예전에 칼을 잡았던 사람이지? 도윤은 놀라서 할매를 쳐다봤어요. 할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늙은이 눈은 어둡지만 사람 보는 눈만큼은 아직 밝다. 내 걸음걸이, 내 눈빛. 보통 사람이 아니지.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칼을 잡을 수 없다? 할매의 물음에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매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도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지. 전쟁이란 게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나도 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사람을 잘못 배웠습니다. 적인 줄 알았는데 아군이었어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매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전쟁터란 곳이 그런 곳이지. 하지만 도윤아. 할매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람을 베는 손 말고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 말에 도윤은 몸을 떨었습니다. 할매는 바닥에 놓인 목검을 집어들었어요. 이건 쇠칼이 아니지. 나무로 만든 칼일세. 사람을 베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칼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할매는 목검을 도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도윤은 목검을 받아들며 손을 떨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두려운 게 당연하지. 하지만 도윤아, 내가 나서지 않으면 만수 영감처럼 쓰러지는 사람이 더 생길 게야. 할매는 천천히 일어서며 지팡이를 짚었어요. 내일이면 저놈들이 또 올 게야.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내 몫이다. 할매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도윤은 홀로 남아 목검을 내려다봤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움막 안에서 목검을 쥐고 앉아 있었죠.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어요. 사람을 살리는 손, 그게 가능할까? 도윤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할매의 말대로 망근 일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더 많았어요. 7명이나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을을 제대로 돌아볼 거야. 망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들어가 귀한 물건을 빼앗고 곡식을 털어갔어요. 달골 주막에도 들이닥쳤습니다. 할멈,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이 내놔. 우리 기분이 좋거든. 망근의 졸개 하나가 비웃으며 술독을 열었습니다. 월선 할매와 복순이는 벌벌 떨며 구석에 웅크렸어요. 바로 그때 뒷방에서 도윤과 채아가 나왔습니다. 망근은 채아를 보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오, 그 신부 아가씨네. 얼굴이 참 곱구만. 채아는 도윤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지만 몸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냥, 그냥? 망근이 다가와 도윤의 멱살을 잡았어요. 겁쟁이 주제에 이런 미인을 아내로 삼았어? 어울리지 않는데? 망근은 도윤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여보, 채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진사 어른께서 이 계집을 원하신다던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내라고 하나? 채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미 혼인한 몸입니다. 물러서십시오. 채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망근은 비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혼인?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지금 당장. 바로 그 순간 뒷마당 쪽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목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망근 일당이 도윤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 겁쟁이가 영웅 흉내를 내려나?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결심이 서린 눈빛이었어요. 도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목검을 놓지는 않았어요. 이곳에서 물러나시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망근은 코웃음을 치며 칼을 빼들었어요. 내 놈, 나무 칼 하나 들고 덤비려고? 죽고 싶나? 번쩍이는 쇠칼을 본 순간 도윤의 눈앞에 예전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피가 튀고 비명이 들리고 쓰러지는 아이의 모습. 도윤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목검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채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괜찮아요. 두려워도 괜찮아요. 그리고 월선 할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도윤아, 사람 베는 손 말고 살리는 손이 되거라. 도윤은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목검을 다시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떨림이 멈췄어요.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주막 안모두에게 들렸습니다. 망근은 비웃으며 칼을 휘둘렀어요. 좋아, 그럼 죽어봐라.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망근의 칼이 도윤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호롱불에 반사되어 빛을 뿜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옆으로 반걸음 움직이며 목검으로 칼날의 옆면을 쳤어요. 쨍!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망근의 칼은 방향이 틀어져 기둥에 박혔죠. 뭐야? 망근이 당황하며 칼을 빼려 했지만 도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목검이 망근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으악! 망근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졸개들이 놀라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기억하고 있던 것처럼 그는 사람의 몸통을 피하고 오직 손목,
팔꿈치, 무릎만을 노렸어요. 목검이 허공을 가르며 정확히 급소를 찍었습니다. 졸개 하나가 팔을 부여잡고 쓰러졌고 다른 하나는 무릎을 꿇었어요. 이놈이 나머지 졸개들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주막 안에서 도윤은 기둥과 처마를 이용해 움직였어요. 그는 마치 춤을 추듯 졸개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복순이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떡 벌렸어요. 오라버니가 저렇게 강했어? 월선 할매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목검은 정확했어요.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고 한 번도 과하게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졸개들은 하나둘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죠. 채아는 뒷방 입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망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막 구석에 쌓여있던 장작 더미에서 굵은 방망이를 집어들었어요. 내 놈, 이번엔 피하지 못할 거다. 망근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돌진했습니다. 거구의 사내가 휘두르는 방망이는 바람 소리를 내며 날아왔어요. 도윤은 목검으로 막으려 했지만 힘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쾅! 목검이 튕겨나가며 그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어떡할 거냐? 망근이 승리를 확신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재빨리 옆으로 구르며 바닥에 떨어진 다른 장작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월선 할매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을 베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면. 도윤은 방망이를 양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칼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제압하는 도구였습니다. 망근이 다시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도윤은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쾅! 두 방망이가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망근은 덩치가 컸지만 도윤은 기술이 있었어요. 도윤은 방망이를 비틀어 망근의 중심을 흔들었습니다. 망근이 비틀거렸어요. 도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방망이로 망근의 무릎을 쳤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망근이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이런!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망이가 망근의 팔꿈치를 가격했고 이어 어깨를 쳤어요. 망근은 방망이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끝이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방망이 끝을 망근의 목에 가볍게 댔어요. 더 이상 움직이지 마시오. 움직이면 이번엔 머리를 칠 수밖에 없소. 망근은 떨리는 눈으로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어요. 주막 안은 고요했습니다. 쓰러진 졸개들의 신음소리만 들렸죠. 월선 할매가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도윤아, 고맙구나. 할매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순이도 울면서 박수를 쳤어요. 오라버니, 정말 대단해요. 바로 그때 주막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아가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혼란을 틈타 막은 패거리 중 한 명이 채아를 붙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이었죠. 아씨! 도윤은 방망이를 내려놓고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달빛 아래 졸개가 채아의 손을 붙잡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놓으시오. 도윤의 외침에 졸개가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도윤은 이미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졸개가 칼을 빼들었지만 도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졸개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칼이 땅에 떨어졌고 도윤의 주먹이 졸개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졸개가 쓰러지며 채아를 놓았어요.
채아는 비틀거리다 도윤의 팔에 안겼습니다. 괜찮으시오?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도윤은 쓰러진 졸개를 밧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주막으로 돌아가 망근과 다른 졸개들도 하나씩 묶었습니다. 이놈들을 어찌하시렵니까? 월선 할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관하로 끌고 가야 합니다. 이놈들의 죄를 밝혀야죠. 하지만 관하에서 제대로 처리할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모두가 현감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장진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막 앞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허허, 대단하시구려. 하지만 도윤, 자네가 관아에 가서 뭐라 하겠나? 장진사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망근이 한 일을 증명할 증거라도 있나? 도윤은 천천히 장진사를 바라봤어요. 증거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증인이요. 증인? 하? 장진사가 크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구려. 관아는 권력 있는 자의 편이지 가난한 백성의 편이 아니요. 그는 품에서 서찰 하나를 꺼내 보였어요. 내게는 현감과의 연줄이 있소. 이 서찰 하나면 자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지.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장진사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오래된 패물 하나를 꺼냈어요. 달빛에 반사된 그것은 금군의 증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소? 장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금군이. 그렇소. 나는 예전에 금군이었소. 비록 지금은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있지만 이 증표는 아직 유효하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직접 이놈들을 끌고 관하로 갈 것이오. 그리고 장진사, 당신의 죄도 함께 밝힐 것이오. 당신이 망근과 손을 잡고 마을을 괴롭힌 것 모두 알고 있소. 장진사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으니까요. 네, 내 놈이 감히 백성을 괴롭히고 악당과 결탁한 자가 할 말은 아니오. 도윤은 장진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함께 갈 것이오. 그날 밤 달골주막 앞마당에는 밧줄에 묶인 망근 일당과 장진사가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복순이는 신이 나서 춤을 췄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월선 할매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자네가 우리를 살렸구나.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할매께서 저를 살리신 겁니다. 사람을 베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라고 하셨잖습니까?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채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네요. 채아는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감사의 마음이 담긴 절이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복정골에는 희망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망근 일당과 장진사를 관하로 데려갈 준비였어요. 월선 할매가 따뜻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길이 멀 텐데 든든히 먹고 가거라. 도윤은 감사히 국밥을 받아들었어요. 복순이도 보자기에 떡을 싸서 건넸습니다. 오라버니, 길에서 드세요.
도윤은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맙다, 복순아. 염려 말고 기다려라.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망근 일당을 끌고 관하로 간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죠.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증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서며 말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채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보, 혼자 가시는 건? 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시오, 아씨.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소. 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돌아오세요. 약속하오. 도윤은 밧줄로 묶인 망근과 일당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들은 온몸이 멍들고 닫혀 있었지만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가자. 도윤의 짧은 명령에 일당들이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어요. 장진사도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도윤은 밧줄을 쥐고 앞장서 걸었습니다. 그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밧줄을 놓지는 않았어요. 겁이 나도 괜찮아. 떨려도 괜찮아. 도윤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도윤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망근이 뒤에서 중얼거렸어요. 내 놈. 금군이면서 왜 여기서 머슴질을 하고 있었나?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도망친 거냐? 아니면 무슨 짓을 저질렀나? 망근의 말에 도윤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그렇소. 도윤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잘못 배웠소. 그래서 칼을 잡을 수 없게 되었지. 망근이 비웃었어요. 그래서 겁쟁이가 된 거냐? 그렇소. 나는 겁쟁이였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오. 도윤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그들은 가은현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관아 앞에는 포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누구냐? 포졸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윤은 품에서 금군 증표를 꺼내 보였어요. 나는 전직 금군 도윤이요. 이 자들은 복정골에서 백성을 괴롭힌 도적들이요. 현감께 뵙고자 하오. 포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어요. 잠시 후 현감 이도영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관리로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금군 출신이라. 대체 무슨 일이요? 도윤은 망근 일당을 끌어냈습니다. 이 자들은 복정골에서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이 장진사는 그들과 결탁하여 악행을 도왔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장진사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진사와 결탁? 그건 증거가 있소? 증거는 백성들의 증언입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감은 난처해했습니다. 장진사는 그와 오래 거래해온 인물이었거든요. 그렇다 해도 이런 일은 신중히.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백성이 피를 흘리는데 신중히 따질 일이요? 현감 어른, 당신은 백성을 지키는 관리가 아니오? 현감은 땀을 흘렸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모여든 백성들이 가득했어요. 저자들을 벌 주십시오. 장진사도 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외침이 관아를 채웠습니다. 현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알았소. 알았으니 일단 이자들을 가두고 조사하겠소. 포졸들이 망근 일당과 장진사를 끌고 갔습니다.
장진사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억울하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관아 마당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나는 해냈다. 도윤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도윤은 복정골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가슴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야.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복정골이 가까워지자 저 멀리 주막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막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채아, 월선 할매, 복순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모습을 본 복순이가 먼저 소리쳤어요. 오라버니다. 오라버니가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채아는 달려와 도윤을 꼭 껴안았어요. 여보, 무사히. 채아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렸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부드럽게 안았어요. 약속을 지켰소. 월선 할매가 다가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할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도윤을 둘러쌌습니다. 모두가 감사의 말을 쏟아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달골 주막에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나눠 먹었어요. 도윤은 채아 옆에 앉아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이 마을의 사람이 됐구나. 도윤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가득했어요. 복순이가 술잔을 들고 외쳤습니다. 오라버니를 위하여, 도윤이를 위하여. 사람들이 따라 외쳤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옆에서 채아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달골 주막의 불은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는 망근 일당과 장진사를 정식으로 신문한 뒤 죄를 인정했어요. 망근과 일당들은 포도청으로 압송되었고 장진사는 벼슬을 빼앗기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복정골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다시 웃으며 장터를 오갔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달골 주막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어요. 어느 날 아침 도윤은 주막 안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물동이를 들고 지나가다 말했어요. 오라버니, 이제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응? 무슨 소리냐? 예전엔 장작도 제대로 못 패셨잖아요. 이젠 뭐든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복순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 저도요. 오라버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복순이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아, 너는 이미 용기 있는 아이란다. 할매를 지키고 주막을 돌보잖니. 정말요? 그래. 용기는 큰 일만 하는 게 아니야. 작은 일도 성실히 하는 게 진짜 용기지. 복순이는 환하게 웃으며 물을 길러갔어요. 채아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손님이 많을 것 같아요. 준비를 더 해야겠어요. 내가 도울까요? 괜찮아요. 여보는 밖에서 상 닦고 계세요. 채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바라봤어요. 아씨, 왜요? 고맙소. 저 같은 사람을 받아줘서. 채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도 살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움막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낡은 목검이 놓여 있었어요. 도윤은 목검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괜찮아. 도윤은 목검을 들고 주막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월선 할매가 국을 끓이고 있었고 채아는 상을 닦고 있었어요. 도윤은 주막 가운데 서 있는 굵은 기둥 앞에 섰습니다. 할매, 이것 좀 걸어도 될까요? 도윤이 목검을 들어 보이며 물었어요. 할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그게 좋겠구나. 도윤은 기둥에 박힌 나무 못에 목검을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목검은 수평으로 기둥에 걸렸습니다. 채아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제 필요 없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이제 더 이상 칼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도윤은 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소. 나는 이제 칼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복순이가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할매, 손님들이 오셨어요. 과연 주막 밖에서 여행객 몇 명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달골 주막입니까? 한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월선 할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들어오시게나. 나그네들은 주막 안을 둘러보다가 기둥에 걸린 목검을 발견했어요. 저건 무엇입니까? 아, 저건. 할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건 이 마을을 지킨 목검이랍니다. 마을을 지킨 목검이라니요? 나그네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복순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오라버니가 그 목검으로 나쁜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복순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쑥스럽게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채아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부끄러우세요? 조금.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영웅이 아니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채아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주막 마당에서 작은 일이 벌어졌어요. 만수옹이 지팡이를 짚고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도윤이. 만수옹은 도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도윤은 황급히 만수옹을 부축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자네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았지. 만수옹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는 이 마을의 은인이야. 잊지 않을게야.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제가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아니야. 자네는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섰어. 그게 진짜 용기지. 만수옹의 말에 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과 채아는 주막 뒤편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도윤은 깜짝 놀라 채아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채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다면 정말.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때문이었어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채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이미 훌륭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달골 주막은 복정골에서 가장 번창하는 주막이 되었어요. 도윤과 채아는 함께 주막을 운영했고 월선 할매는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복순이는 훌쩍 자라 이제 19이 되었어요. 그녀는 도윤을 보며 자랐고 용기 있는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나그네가 주막에 들어왔어요. 저기, 이곳이 도깨비를 물리친 영웅이 있다는 주막입니까? 복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웅이라니요. 저희 오라버니는 그냥 좋은 사람일 뿐이에요. 나그네는 기둥에 걸린 목검을 보았습니다. 저게 그 목검입니까? 네. 하지만 이제는 쓸 일이 없답니다. 복순이가 말했어요. 왜 안 쓰시나요? 오라버니 말씀이 이제는 칼이 아니라 손으로 사람을 지킨다고 하셨어요. 복순이의 대답에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주막 앞에 서서 마을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채아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배는 조금 불러 있었어요. 여보, 뭘 보세요? 그냥 마을을 보고 있소.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진짜 내 고향 같소. 채아는 도윤의 팔을 잡았어요. 여기가 우리 고향이에요. 우리 아이가 태어날 곳이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월선 할매가 복순이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복순아, 불 조절을 잘해야 해. 네, 할매. 복순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둥에 걸린 목검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쓰일 일은 없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을을 지켰던 기억으로, 용기의 상징으로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나는 이제 괜찮아.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골 주막의 호롱불은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빛은 복정골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채아는 손을 맞잡고 주막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의 새로운 삶이,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떨렸던 손은 이제 누군가를 지키는 손이 되었고 겁쟁이였던 남자는 이제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정골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